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거래량이 작살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작살난다는 것 자체가 집을 못 판다는 소리입니다. 집을 못 파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죠.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황금성이라고 그러죠.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더 오를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 마지막 발악이고. 거래량 급감은요, 황금성을 믿고서 빨리 단타 치려는 단타족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사가지고 인제 겨우 극복돼서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 21년에 산 사람들, 지금 막 그런 사람들 은근히 있죠. 이런 사람들이 딱 거래 막혀버리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날아가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을 판다. 근데 내 걸 사줄 사람이 대출이 막혔어. 두 번째, 대출을 늘린다. 예전에 내가 집 살 때는 DSR 있던 거 없었는데 지금은 막 DSR 적용됐어요. 대출 안 나와. 계속 버틸 수 있냐? 22년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주담대 차주의 평균 DSR은 60% 정도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그러니까 집 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미쳤냐? 풀어줘라. 집 그냥 난리라는 거냐? 지금 거래량 작살나가지고 아비규환 나고 있는데 대출 더 옥죄라고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하니까 불만이 터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론 마구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집값 안 잡히면 금리 안 내린다. 요거 그냥 면피성 이야기이다. 금리 인하로 집값이 올라도 당연한 결과로 한은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엔 금리 인하로 집값 오를 것이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경제 힘들다면 금리 인하 할게. 대신에 대출도 쪼여라. 금리 인하 할수록 대출 더 쪼여라. 집값에 영향 안 가도록.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은이 정부로 하여금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피성이 아니라 한은이 부동산 정책을 내요? 한은이 다룰 수 있는 거는 금리밖에 없어요. 기준금리밖에 못 다루는데,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개입한 부분은 주담대 금리였죠. 주로 개입한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주담대 금리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요, 기업대출이 작살이 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는 계속했어요. 한은 총재는. 물론 경고만 하고 행동을 안 한 건 맞지만 경고는 계속했었다, 과거부터.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된 것에 대해서 하는 책임보다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국토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그거를 이제 총대 메고 이야기하는 쪽에 한은이죠. 아, 이러면 집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는 집값 오르는 거 알았는데 왜 못 막았냐. 그러면서 그 후줄겨 만든 것을 한은한테 많이 떠넘기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 올린 대표적인 3명 꼽으라면요, 이복현, 원희룡, 박상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금리 내리면 대출 더 쪼여질 거다. 그리고 금리 내려도 시중은행에서는 금리를 가상금리 붙여서 올리고 있다. 주담대 금리를. 은행 자유를 맡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방위 대출 옥죄기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다. 비슷한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집주인들 분노 폭발. 보통요, 이렇게 제목하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기사가 진짜 대단했던 게 내용이 다 이거예요. 아무도 집을 안 사요 라고 하면서 지금 징검다리 연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임장 다니고 있다. 집값이 오른 후 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쉬어간다. 잠시 쉬었다 다시 오를 거니까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장족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다. 임장을 빡세게 다녀오려는 광목씨, 임장족 황모씨, 그 다음에 부동산 공인중개 대표,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임장 엄청 다니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관심 안 꺼졌고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고 쉬어가는 거다. 제목만 저렇게 써놨다. 집주인들 무슨 분노 폭발이냐. 왜 분노 폭발해요? 집주인들 왜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임장 저렇게 열심히 다닌다는데. 심리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임장 열심히 다니는데 그 임장족들이요, 여태까지 임장족들은 집 안 샀어요? 그 집 살 때 누구 말 믿고 많이 샀어요? 특히 고점에 집 사는 사람들은 평소 때 집을 엄청 많이 샀던 사람들이 아닌데, 유튜브에서 상승론자들 돈 벌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면은 이거 엄청 좋은 매물이라고 브리핑하는 거 듣고 그럼 혹해서 사요. 임장족들 돌아다니면은 안 혹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엄청 냉정하게 봐가지고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다 오기라면서요.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오기라면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요.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소리예요. 퐁당 때 제발 임장 좀 다녀주세요라고 기사를 올린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가격 띄우기는 계속되죠.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미등기 18,000건에 대해서 달아주세요. 미등기가 18,210건이다. 근데 이 중에서 4개월 이내 얘는 솔직히 잔금이 아직 늦었을 수도 있고 집값 올라가는데 누가 잔금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아요? 그리고 9월 스트레스 DSR 강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은 4개월 이내니까 지금 10월이죠? 6, 7월에 거래하는 사람들 9월 전에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잔금 기일을 8월까지 잡아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태반도 가격 띄우기에 동원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4개월 넘어간 거. 자, 4개월 넘어간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그때는 부동산 시장 불장이라고 말할 시기도 아니었고 사실. 근데 그것도 1393건. 근 1400건 다 돼가는데 기사 보세요. 1241건으로 줄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띄우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최근 미등기가 더 악성인 이유는 뭐다? 자, 2021년까지는 잡아낸 게 많았는데 22년부터 갑자기 급감하죠. 근데 미등기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왜? 이번 정부에서 등기 여부를 표시하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과거에 거래 취소 여부를 표시한 것처럼 미등기도 표시하니까 그 사기를 7년은 인간들이 줄어들죠. 7년은 인간들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미등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치고야 말겠다. 이런 인간들이 태반이죠. 그러니까 미등기는 감소하는데 사고는 계속 늘어나요. 올해 7월까지도 벌써 945건이다. 2023년 1년 동안에 998건 나왔는데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945건이다. 이런 집값 띄우기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사도 저런 식으로 띄워주고. 자, 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줄었죠. 지금 8월은 이제 종료됐죠. 이제 여기서 줄을 일만 남았어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개집만 안 하면 예전에 떨어졌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서버 한동안 멈춰놓고서 다시 뛰어가지고 나오는 개집만 안 하면 여기서 더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더 신고될 수가 없어요. 신고 기일 다 지났어요. 그리고 9월 현재까지 1512건. 10월 2일에 뽑았는데 10월 거래량은 아직 안 떴습니다. 그리고 9월 거래량은 1512건. 이제 신고만 남았어요. 거래량을 더 늘릴 수는 없죠. 그러면은 요거 많이 나와봐야 3,000건 정도 나올 거다. 안팎으로. 그러면 3,000건 가량 줄고 3,000건 가량 줄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많은 상승론자들이 구라치는 논리대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가 월세 수요로 이동해서 월세 가격 올리고 전세 가격 올려서 매매 가격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지지선을 만들 것이라서 떨어져봤자 잠깐 조정 오고 집값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기죠. 근데 그거 알아요? 전세 거래량은 더 이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 7월부터 8월 거래 끝났다고 그랬죠? 9월 아직 신고 중인데 어라? 매매 거래도 줄어드는데 전세 거래도 줄어드네? 매매 수요 줄었는데 왜 전세 수요 늘지 않고 전세 수요가 줄어들까요? 아 전세 아니고 월세로 갔어. 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전세든 월세든 작년 말 고점으로 올해 계속 거래 줄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통계로 보면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통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래가 적은 거는 집주인들의 매물을 집어넣어서 그런다. 자, 매물 8월 76,000개에서 84,000개까지 약 8,000건 가량 늘었죠. 9월 28일로 잡은 이유는 그 뒤에 휴일이 계속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계가 나올 수 없어서 거기서 끄는 겁니다. 매물 보니까 약 8,000건 가량 늘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했는데 전세 거래가 적은 거는 전세 매물을 줄여서 전세도 그 기간 동안 3,0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은 1,000건 줄었는데 공급은 3,000건이 나왔어요. 매물은 3,000건이 나왔어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2,0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왔죠?
매매가 떨어지면 전월세로 수요 이동해서 전월세가 올라간다는 거 거짓이라는 거 통계 보면 바로 나오죠. 매매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전세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월세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상승률 곡선은 같은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에서 자산 등락으로 영향을 받는 매매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거다. 보면 다 나오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하우스푸어 400만 가구의 상황이 다시 올 것이다. 2011년 기사죠. 전지서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찾아오는 사람조차 없는 실정.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월급의 60%를 은행에 대고 있다. DSR 60%인데 거래량이 없어서 황금성이 떨어졌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아파트 거래 건수 2006년 이후. 자, 2008년부터 무너졌는데 2006년부터 잡죠. 하우스푸어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린 사람만 하우스푸어가 아니다. 코로나 이후에 샀던 사람들을 저희 방송 이후에 샀던 사람들은 다 하우스푸어 되는 거예요. 근데 출구 전략이 없죠. 매매 부진, 거래 실종으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빌리자니 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나왔던 현상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현상들 보면은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